자, 오늘부터 유리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해드릴게요. 영상 몇 편에 걸쳐서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요 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 아예 물을 대지 않은, 물론 비는 맞았죠. 물을 대지, 세차를 하지 않은 뭐 곧단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죠. 유리 표면에 이물질도 많고요. 와이퍼 자국이 있죠. 와이퍼 자국도 있고 워터 스팟도 보이고요. 그리고 유막은 당연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리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와이퍼 자국이 왜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세차를 해버리면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와이퍼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게 뭐 미세먼지이기도 하고요. 주택가에는 그렇게 굵은 먼지들은 없는데 뭐 공장지대 같은 데 있죠. 뭔가 쇠를 깎는 뭐 그런 데다가나 아니면 석재 이런 거 하는 부근에 차를 대시면 공기 중에 저런 게 날라서 와이퍼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와이퍼를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거죠. 저런 것 때문에 와이퍼가 젤을 계속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워시액을 뿌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간혹 뭐 와이퍼가 움직이기 전에 워시액이 나오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걸 아예 애초부터 없애야지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워시액도 뿌리지 않고 움직였죠. 이 미친 짓이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시다시피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생기죠. 보이시죠? 요거는 유리가 손상이 된 겁니다. 자, 유리가 여러 상황이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는 유막이죠. 유리 표면에 기름기가 끼는 거고요. 두 번째 와이퍼 자국. 세 번째는 이제 워터 스팟. 와이퍼 자국과 워터 스팟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네 번째 유리에 발생하는 깊은 스크래치. 뭐 요 정도 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거 다 작업 다 해드릴게요. 오늘은 유막 제거만 일단 하겠습니다. 유막 제거 제일 쉽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유막 제거부터 할게요.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시든지 기본 세척은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척을 하지 않으시고 뭐 유막 제거를 하시든지 와이퍼 자국을 없애는 그런 컴파운딩을 하시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 이물질이 없어야 돼요. 이물질이 있으면 기계 자국이 그대로 나버립니다. 일단 이물질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세차라고 하기 좀 그렇다고요. 일단 세척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런 세척으로도 안 지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뭐 나무 수액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한 점들 같은 것도 있고요. 미세한 스톤칩 같은 건 지울 수가 있는데 스톤칩이 깊게 난 건 어떤 방식으로도 지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오늘은 유막 제거 편. 필요한 건 산화세륨입니다. 요걸로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물론 뭐 방법은 조금씩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산화세륨을 쓸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산화세륨 250g 짜리고요. 위쪽에 이제 지퍼팩처럼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이거는 뭐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깔때기용으로 준비하는 거라서 종이 쓰셔도 되고 깔때기 있으면 깔때기 쓰셔도 되고요. 산화세륨을 통에다 넣겠습니다. 저 통은 500ml 짜리 그냥 소분통입니다. 소분할 수 있는. 그냥 산화세륨 분말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약품을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에 쓰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약품은 산화세륨과 물로만 가지고 만들 겁니다. 오늘은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만들어 둘게요. 비율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산화세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에 묻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선크림 있죠. 선크림이나 아니면 립스틱에 뭐 발색제 그런 걸로도 들어가는 그런 약품입니다. 피부에 닿아도 뭐 크게 상관없는데 물로 씻으시면 되고요. 점막이나 뭐 호흡기로 들어가면 좋을 거 없죠. 뭐 어떤 가루든. 자, 오늘은 이렇게 3분의 1 정도만 했습니다. 근데 꼭 3분의 1을 해야 되느냐? 아니,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3분의 1 하셔도 되고, 저, 한 번에 저 통을 다 거의 가득 채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넣는 건 물입니다. 물을 거의 뭐 통 끝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비율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뭐 산화세륨을 반을 넣으셔도 되고 거의 가득 넣으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하면 열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닫히는 거. 뭐 이런 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서 케미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세륨 같은 경우에는 물과 굉장히 잘 녹습니다. 물에. 그리고 뭐 이게 막 밀가루처럼 막 떡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풀려요. 물을 많이 넣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 유막이라는 게 이렇게 물이 아예 많아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아예 많아버리거나 아예 없으면 상관없는데 물이 이렇게 애매하게 지나갈 때 있죠. 와이퍼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런 자국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막이 많은 차들은 오히려 와이퍼가 지나가면 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건 방금 만들어낸 약품이고요. 뭐 요 정도 통에 약품을 만들면 제가 작업하는 기준으로 저처럼 하시면 한 10대 정도 작업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약품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엄청 오래 쓰십니다. 이렇게 산화세륨 한 봉지에 이런 거 2통 정도 만들 수 있으니까 한 봉지 사면 거의 한 1년 넘게 쓰죠. 그렇습니다. 자, 비율은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갑니다. 비율은 상관이 없는데 산화세륨이든 뭐 유막 제거를 할 때 모든 유리 작업은 마찬가지예요. 유리에 어떤 작업을 하시든 공통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물기가 항상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물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면이 말라버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유리의 표면의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홀로그램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는 항상 물기가 있는 상태로 돌리셔야 됩니다. 이런 뭐 패드가 있으시면 패드로 돌리시면 되고요. 패드가 없으시다 그럼 손으로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손으로 뭐 스폰지나 뭐 그런 거에 묻히셔서, 근데 스폰지는 조금 연마력이 있는 스폰지가 좋습니다. 스폰지가 또 그런 걱정하시는 일단 요거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안 돌리고 쭉 보여드릴게요. 자, 스폰지가 연마력이 있다고 해서 유리를 깎을 수는 없어요. 스폰지로 유리를 못 깎습니다 원래. 그런데 손상을 입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작업을 하실 때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높은 RPM으로 저걸 돌리시게 되면 열이 납니다. 표면에 열이 나면서 유리가 손상을 입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 유막 제거든 일단 오늘 유막 제거니까 유막 제거를 하시면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혹시 이런 전동 공구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RPM은 가장 낮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좀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RPM을 높이셔도 되지만 처음 하시면 RPM을 낮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약품도 튀지도 않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가로를 한번 쭉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를 한번 쭉 하고 이렇게 하시면 유막 제거 끝이에요. 더 이상 뭐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물을 아까 전에 뿌리기 어렵다 그러면 패드에 이렇게 물을 부어서 이렇게 막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기가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로도 상관이 없다. 물기가 없는 상태가 가장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유리 작업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물기가 있는 상태로 하시라.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유리 관련된 부분은 크게 실패할 일이 없어요. 자, 유막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온다 치면은 유리 표면에 맺히는 물의 패턴이 다릅니다. 자, 밖에서 봤을 때 지금 운전석 쪽은 유막 제거를 안 한 상태고요. 조수석 쪽은 유막 제거를 했죠. 물이 맺히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죠? 겉에서 봐서는 뭐 이 정도 차이인데 실제로 우리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했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차이가 좀 있죠. 운전석은 이렇고요. 조수석은 이 정도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좀 빨리 온다고 하죠. 제주도 쪽에는 이미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고요. 비 올 때, 어떨 때 가장 불편하느냐? 비 오는 날 시내 주행하는 야간 시내 주행할 때 유막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빛 번짐이 굉장히 심하고요. 유막이 있으면 얘가 물기를 조금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퍼가 지나가도 물이 깨끗하게 닦이질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계속 생기고요. 유막 제거를 해놓은 부분은 와이퍼가 지나가면 물기가 이미 다 날아가 버린 상태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 때는 이게 차이가 없어요. 비가 안 오고 뭐 건조한 날씨에는 유막이 있으나 없으나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에 비 오는 날 야간에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마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유막 제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하란 얘기 아니에요. 유막 제거는 한 번 해 놓으면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몇 달에 한 번 뭐 이 정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제 영상을 초창기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막 제거하기 위해서 뭐 토치도 해보고요. 뭐 치약이나 아니면 뭐 철솜 이런 걸로도 예전 초창기 영상 보면 유막 제거 한 게 있는데 이게 제일 편합니다. 이게 제일 편하고 잘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케미칼도 예전에는 좀 산화세균 같은 게 금액이 좀 비쌌는데 요즘 많이 싸져가지고 이 정도 마셔도 방금 만들어 놓은 한 통 정도면 한 1년 이상 1년이 한 2, 3년 정도 씁니다. 그렇게 뭐 상하는 재질도 아니고요. 그렇게 쓰시면 되니까 이게 가장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막 제거는 요 정도로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유막 제거는 별거 없습니다. 유리 표면에 붙어 있는 개들을 살짝 걷어내는 우리 페인트로 치면 우리 도장면 있죠. 도장면으로 치면 패크라는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패크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손으로 하면 뭐다 힘들죠. 손으로 하면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이렇게 기기를 통해 가지고 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이렇게 뿌연 게 좀 더 심해지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유막은 요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와이퍼 자국 있죠. 와이퍼 자국 지우는 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산화세균 반 정도 남았고요. 요 산화세균 판매하는 링크는 영상 하단부에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 통까지 같이 드릴게요. 요 통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이건 저는 집에서 식용유랑 올리브유 담아서 쓰는 통인데 오늘 영상에 출연을 했네요. 요 통도 같이 구독자분께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죠?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